자, 마지막 강의면 통계 추정. 외울 얘기밖에 없어요. 자, 저희 내용을 잠깐 보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모집단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면 전체 집단이야. 전체 집단. 그 다음에 표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거 꺼내는 거야. 꺼낸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투표를 해. 대통령 선거를 했어. 근데 데이터가 뭐 그날 다음날 다 나오겠지만 그 미리미리 예측을 한다 우리가. 맞아? 또 전체에 있는 모집단 있잖아. 투표를 한 전체 집단 중에 몇 명을 꺼내서 너 누구 찍었냐 확인을 해서 이만한 집단을 만들어. 그럼 우린 표본 집단을 하겠다고. 그 표본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런 파트를 하는 데야 여기가 지금. 당연히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오차가 생겨. 그런 부분 당연히 어떤 계산의 룰이 있겠지. 그 여러 가지 계산 룰 중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배우십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만. 알겠나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기가 추출이란 단어야. 추출이라는 단어가 있고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출과 추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파트 얘기인데 상황 두 가지를 완전히 잘라야 돼요. 추출이라는 단어와 추정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추출은 언제 하느냐? 전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내가 large x라고 쓰면 이게 모집단 얘기야.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계가 항상 불량률이 얼마라는 걸 그동안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말 이해돼?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내본 거야. 그랬더니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게 추출인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사를 만드는데 이 나사를 몇만 개를 만들어. 근데 만들어낼 때마다 내가 뭐 비가 온다든지 뭐 기계가 뭐 어떤 A라는 기계를 썼다 B라는 기계를 썼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쟤를 썼을 때는 불량률이 얼마고 쟤를 쓰면 불량률이 몇 개쯤 나올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때 이미 여기 있는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몇 개인가를 꺼내서 X바라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표본 집단 X바라고 표현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상황을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추정은 내가 여기 있는 모집단을 몰라요. 이게 선거 얘기야, 선거. 선거했어. 너 누구 찍었니? 해서 몇 명한테 물어봐. 그렇게 해서 X바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표본 집단을. 그럼 이 표본 집단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너 누구 찍었냐 하다 보면 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바 집단에 대한 결과가 생긴다고. 이걸 가지고 여기를 예측을 합니다. 실제 누가 당선이 됐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를 추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얘기가 완전 좀 다른 거야. 같은 표본 집단 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지만 둘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내 말 이해되나? 뭔 말인지?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추정인지 추출인지 구분부터 하시고 출발합니다. 됐나요? 이해했나 기본 얘기는?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추출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large X 모집단 거기에 평균, 분산, 편집자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편집자라고 부르겠다. 다시 말하면 X라는 전체 모집단이 있다. 여기에 평균이라든지 시그마라든지 이걸 다 알고 있다. 그걸 앞으로 여기서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시그마, 표준편차라고 하겠다. 오케이? 이 상황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 그러니까 여기서 n개를 뽑아내는 거야. n개를. 그래서 X바라고 하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내겠다. 그때
뽑은 숫자들 있을 거 아니야, 얼마들이. 그걸 x1, large x2, large xn이라고 한다면 뽑아냈더니 그 데이터들의 large x1, large x2, large x3, 점점점 해서 large xn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냈겠지, 내가 이렇게. n개를 뽑아냈으니까. 이해돼? 그럼 얘들은 각각의 표본들인 거야, 표본들. 이해했니?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들이 생기겠지. 여기 표본 집단 얘기니까. 아니 모집단이 우리 반에서 수학 평균이 60인데 내가 몇 명을 꺼내도 60이야? 그렇지 않지. 내가 얘랑 꺼내면 50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꺼내면 8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데이터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지겠지 당연히. 그런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됐어? 이때 이 large x 바는 뭘 가리키냐? 이거에 다 더해서 나누기 해놨는다. 뭐야 이게? large x 바. 여기 쓰는 large x 바가 이 표는 표본 평균인 거예요. 잘 들어. 이 large x 바라고 하는 값이 표본 평균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여기 집단의 평균인 것 뿐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상황 이해를 잘해야 돼. 내가 이제 여기 있는 표본들 large x1 뭐 막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이 large x 바 값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지금 30명이 있어. 근데 내가 3명씩 꺼내기로 했어, 3명을. 이렇게 꺼내봤어. 그때 평균이 55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 정수를 더해서 나중에 3을 한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55가 됐어. 다시 이렇게 또 3명 꺼내봤네? 그때 65가 된 거야, 평균이. 그럼 얘가 65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해 이게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표본을 어떻게 꺼내도 얘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 값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이 x바의 의미가. 그러니 표본 평균이란 말이 이 표본 평균은 꺼낸 표본들의 평균인 거지 이 데이터의 평균이 아니세요. 점수가 55 나올 수도 있고 65 나올 수도 있고 막 하다 100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내가 꺼내보니까 100점만 3명 꺼낸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3명 꺼낸 거에 평균을 가리키니 꺼낼 때마다 이 상황이 막 달라질 거 아니야, 이거지? 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지겠지, 여기가. 이해되냐고, 뭔 말인지. 그럼 확률값도 있겠지, 다 거기에 따라서. 있겠지, 확률값도 지금. 내가 만약에 60점 맞으면 되게 많아. 그럼 내가 60만 꺼낼 확률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확률이 달라질 거라고, 얘가 지금. 이런 표가 생깁니다. 그때 이 x바가 표본들의 평균인데 이 값의 의미가 이 표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고요. 이 표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x바들에 대한 이 표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얘는 표본 집단의 평균인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인 거고 그럼 얘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내 얘기는.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large x1 내가 뽑은 거잖아. large x2 내가 뽑은 거야. 전부 다 표본들이라고. x바는 아까 이거에 대한 평균이라고 그랬지.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이걸 싹 더해서 n-1으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누지 않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통계학 전문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그냥 뭐 책 같은 데 보면 여기를 월 정상이면 n명이니까 n개로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n명이니까 분산 어떻게 구해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 제곱하지. 그걸 다 더해서 나누기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본을 가지고 할 때는 n-1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정확하대요. 나 통계학 전공도 아니라 몇 번 얘기했죠. 나도 잘 몰라요.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정말 가끔 뜨문뜨문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수능이나 평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표본 가지고 할 때는 분산 걸 때는 n-1으로 하나 보다 한 개 줄여서 나눌 때
요 정도 느낌만 잡아요. 나도 더 이상 말을 못해줘요.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써준 거야. 얘기 자체가. 다시.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자, 여기에 모집단이 있어요. 원래 집단. 이 모집단에서 내가 뭐 평균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야. 분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n개를 꺼냈어, n개를. 이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몇 개를 꺼냈냐 이거지. 그럴 때 x바라는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x바의 의미는 표본 평균입니다. 내가 꺼낸 표본들의 평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200명이 있다고 쳐봐요. 200명이. 있는데 내가 얘 보고 야 경훈아 가서 10명 꺼내와. 내가 10명 점수를 받아왔어요. 야 민서가 너 가서 10명 받아와 점수. 유림이도 받아와. 하다 보면 다 다를 거 아니야 평균이. 아니지. 얘가 가서 200명이 있는데 10명 무작위로 꺼내는 거야. 그래서 점수 다 적어. 다 평균을 낸 거야. 얘는. 같을 수도 있지. 그럼 내 보고 이제 인석이 보고 가서 10명 꺼내서 친구들한테 점수 받아와서 평균 내봐. 해서 받은 점수가 X바라. 그럼 얘도 X바, 얘가 X바, 얘가 X바 만나려면 같기가 만만치가 않지. 그럼 X바라가 막 생길 거 아니야. 꺼내는 사람에 따라 막 달라지게 돼 있다가 그게 만들어진 표가 생긴다고요. 이걸 이렇게 표가 또 생기십니다. 2, 3 확률 분포표같이.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가 막 데이터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 X바라고 하는 게 아까 경훈이가 꺼낸 10명에 대한 X바, 인서이가 꺼낸 X바, 유림이가 꺼낸 X바 다 다를 거 아니야 이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니 이 값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붙여야 돼?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문제에 표본 평균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표가 아니라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아니라고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X바가 표본 평균인 거고 그 표본이 어떻게 꺼내냐에 따라서 내가 다 달라지니 X바는 분명히 변한다고요. 변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표가 생긴다고요. 표가. 이런 확률 분포표가. 이 상태에서 기대면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대값도 계속 달라져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얘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 X바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아, 저거 할 땐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죠. 10명이면 10번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다 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예를 잠깐 어려운데 주사위도 어려워요. 그냥 여기 그 통 안에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내가 2번을 합니다. 자, 경훈이 보고 2번을 뽑으라고 했어요. 응? 경훈이 보고. 그래서 2번을 시행했으니까 이게 X바라는 시행표가 생겨요. 그럼 경훈이가 뽑다 보니까 1, 2를 뽑은 거야. 그럼 X바가 얼마 나와요? 3. 오 마이 갓. 아니, 1, 2를 꺼냈어. 1, 2개에 대한 평균인 거야, X바가. 1인 거지. 1, 2를 꺼내면 2분의 3. 그런 거 아니에요? 2를 꺼내면 2겠지. 뭘 2분의 3이야. 이 꼬통들. 2라고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치볼드. 2, 3 꺼내면 2분의 5. 3, 3 꺼내면 다른만 좋구만. 이렇게 또 달라진다. 그럼 모든 상황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3하고 1 어차피 인데 경우는 다르잖아요. 확률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러니 이 X바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 이 X바가 아까 꺼낸 표본들의 평균 아니냐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표본 평균인 거야. 내 말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아니 이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차피 이건 오차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냥 배우는 얘기니까 이런 어떤 그 폼들이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자, 얘 확률 얼마야? 9분의 1. 1밖에 없잖아.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1. 이러겠지. 선생님 이제 저표 그릴 때요 무조건 그 보건 추출로 해요. 예, 보건 추출합니다. 비보건 추출을 하시면 이 표를 다 따르고 하셔야 돼요. 또. 그때는 이제 여기 있던 그 추출에 대한 기본 룰이 깨져요. 깨져서 비보건 추출할 때는 완전히 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건 추출을 해야만 우리가 하는 룰들이 유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비보건 추출로 두 개를 꺼냈다 그러면 표가 완전히 새로 구하셔야 돼요. 이따 여러 가지 배운 논리들이 적용이 안 돼. 알겠나요? 이랬을 시에 기대값을 구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또다시 기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 안 그래? 다 곱해서 더해야지. 내 말 이해되는 거야? 9분의 1, 6, 6, 5, 3 이거 아닌가? 113님. 아닐걸요. 아니야. 1, 4. 아닐걸요. 싹 다 얼마 나와요? 2. 지금 뭐의 평균인 거예요? 전체예요? 두 번 꺼낸 거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인 거지. 두번 꺼내. 두 번 꺼낸 거에 대한 복원을 통해서 두 번을 꺼낸 거에 대한 집단의 평균값인 거지. 그럼 표본 평균은 여기 이번에 꺼낸 게 저거 표본 평균은 평균 아니야. 표본 평균이 저거 위에 있는 1, 2분에서 그거. 1, 1, 2, 3, 근데 4, 그게 5, 6, 평균이야. 1, 3, 2, 3 아니야? 두 번 꺼낸 거에 대한 평균의 기대값이지. 아 그래서 평균인 거. 그러니까 저 안에서 두 번 꺼낼 수 있는 표본 평균이 경우에 대한 평균인 거. 경우에 대한 평균이 어딨어. 이 값이 뭔데? 이 값의 평균이야. 네, 이 값이 뭐냐고. 저기 있는 표본 이 값이 뭐냐고. 표본 평균이요. 어떤 표본? 저기 여기서 몇 번을 꺼내? 두 번. 두 번을 꺼낸 거야. 평균치의 평균인 거야. 두 번 뽑는 수가요 5개밖에 없어요.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수밖에 없지.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두 번을 꺼내서 네가 꺼낸 거에 대한 평균의 기대값은 2가 된다야. 평균의 평균이. 이 말의 의미는 이의 x반은 뭐라 이거요? x바의 기대값. 아 기대. 표본 집단의 평균인 거지. 표본 평균. 표본 평균 x반을 가리키는 거고. 네가 꺼낸 거의 평균. 요즘 이해됐어? 뭔 말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맞죠?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런 게 뭐라고요? 추출이라고. 그런데 자, 추출 얘기해서 보면 이제 이런 일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추출을 할 때 보건 추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유지가 돼요. 여기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때 이 모집단의 평균이 n이고 시그마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n개를 꺼내요. n개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는 표본의 크기. n개를 꺼내서 x바라는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아까 n이 얼마 된 거야? 2. 내 말 이해돼요? 그랬을 시에 여기 x바라는 집단의 기대값은 이 n이 유지가 됐어요. 무조건요? 예. 뭘 먹어요? 복원 추출을 하면 실제 이걸 내가 한 번을 꺼낸다고 하면 x 집단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1, 2, 3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기대값 구해봐요. 똑같아요. 이게 원래 있던 집단에서 내가 n개를 꺼내 복원을 통해서 꺼내면 언제나 반드시 복원을 하셔야 됩니다. 복원이 아니면 요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완전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 표를 새로 그려서. 그럼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x 바라는 집단의 시그마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뀝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데이터가.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추출이라고 하는 걸 언제 한다고요? 추출 언제 한다고? 원래 집단을 다 알고 있을 때. 모집단이 다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집단 데이터 알고 있을 때 몇 개를 꺼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게 추출이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복원 추출에 의해서 내가 꺼내다 보면 이런 m값은 유지가 되고 시그마 값은 루트 m의 시그마로 바뀐다더라 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더라. 그러니 문제에 나오는 써먹지 아이대로 우리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요지야. 말 좀 이해했어 이제? 엄마 좀 감사했어요?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한번 느낌이 오면 그렇구나 까지야. 예제 1번. 자, 모집단의 확률수 라지 x 질량 함수가 다음과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모집단 얘기인 거야, 그치? 여기에 이제 x라는 집단인 거지. 그런데 k가 0이면 얼마야? a분의 1. k가 1이면 a분의 2. 2면 a분의 3. 3이면 a분의 4 라고 표를 주어진 거 아니야? 저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게? 어차피 k는 끝이 3이니까. 자, 이렇게 있다. 이게 뭔 말이야? 다 더하면 얼마 나와? 그럼 a는 정해지겠네. a는 얼마겠어? 10이네 10. 그러면 이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 준 거야 안 준 거야? 데이터 준 거지. 이 상황 자체가 모집단의 상황을 이미 알려준 거라고. 야, 어떤 집단이 있는데 네가 가서 주머니를 딱 꺼내보면 1 나올 확률이 10분의 2야 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거지 내게. 그러니 모집단에 대한 상황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자, 모집단에서 크게 3짜리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 이미 표본식이 나오고 모집단 나오면 무조건 12강이야. 통계적 추정이나 파트. 그거 외에는 변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몇 개를 꺼낸다고요? 3번을 꺼낸다고. 크기 얼마짜리? 3짜리. 꺼내서 그 표본의 평균 라지 x 바라가자. 라고 하니까 아까 그 말이야. 표본 평균. 표의 평균이 아닌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꺼냈을 시에 x 바라는 분포도가 생긴다. 그때 분산 구해라. 아니 기대값 어떻게 된다고 아까? 여기 기대값이 유지가 된다. 분산 아니지 아까 루테인데 시그마였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유지가 된다. 여기는 n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 정말 3번을 해서 표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니 하지 말고 이걸 갖고 얘를 구해라. 된 거라고. 예측하자 표를. 3번 n이 번수랑 그래. 3번이랑 표본을 3번 한 거야. 꺼낸 거야. 크기가 3. 그냥 표본 3개를 꺼낸 거라. 그걸 크기라고 하겠다고 얘 값을. 이게 크기라고 하겠다 크기. 너 정신 안 챙겨 확 그냥. 그래서 얘 구할 거지. 어떻게?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아니구나. 2, 6, 12 이런가요? 그러면 얼마야? 2. 그럼 얘도 2가 자, 얘 분산 구할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 분산? 까먹었어? 10분의 제곱해서 곱해야지. 곱해야지. 그러면 2, 12, 36 하고 요 n 때문에 하지 말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나눠야지.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빼야지. 이게 분산이야. n
추출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 있으니 또 문제 나오면 정말 3번을 해서 표를 구하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래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좀 풀자가 된 거라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추출이라고 한다고. 추출 얘기, 아직도 추출 얘기 중이다. 추출 얘기 중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불리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어떤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전체 집단의 데이터가. 이럴 때 n개를 꺼내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꺼내서 x바라는 집단을 만들어 보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단다. 유지가 된단다. m 아까는 똑같이 m이 유지가 되십니다.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으로 유지가 된단다. 그래 알았어. 우리는 문제 풀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과 똑같죠? 단지 차이점은 정규분포라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단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왜 그런지는 통계학과나 가서 공부할 사람들이 하는 거고. 됐어? 이상해? 괜찮아? 예제 2번. 가장 기본적인 시험 기출 문제예요. 자, 어느 A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8분. 시그마가 입자리인 정규를 따른다고 한다. 아니 뭐 문제가 이런 거네. 모집단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출근하는데 평균이 58. 시그마가 입자리인 분포를 따른다. 그런 거 아닌가? A라는 회사에 사람들은 정규표를 따라가는구나. 너가 출근하는 시간이 평균 얼마? 시그마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분포도가 있다. 이 중에서 내가 25명을 무작위 추출을 했다. 그럼 n이 얼마가 된 거예요? 25짜리 표본 집단을 만들어 봤다. 그러면 x파라는 집단이 만들어질 텐데 어떻단다? 정규분포의 50단이 표본도 따라간다. 평균 어떻게 된다? 58 유지가 된다.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5분의 20이거든. 이렇게 분포도를 따라간단다. 됐어? 그럼 x바라고 하는 25명의 데이터는 이걸 유지를 하는구나. 이런 분포도가 생기는구나를 알 수 있다 이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이 중에서 문제 나와있네.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60분 이상 66분 이하의 확률. 그럼 x바라는 집단이 정규표를 따라가. 한가운데가 58이야. 근데 물어보는 문제가 뭐야? 60분 이상 66분 이하. 여기에 들어있는 건 확률이 얼마냐 이게 문제지. 내가 25명을 꺼냈을 때 출근 시간이 이 정도 걸린 건 확률이 얼마냐. 다시 말하면 대충 몇 명이냐 예측된다. 내 말 이해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추출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옮겨야 될 거야 표준으로. 그치? 옮겨요. 2분의 1 0.5 얘 옮겨요. 2. 그럼 이 넓이니까 2에서 0점 빼면 되겠네. 이렇게 빼면. 그치? 0.2857 답 5번. 이게 25명 꺼내보면 평균이 이 정도니까 25를 곱하면 단지 몇 명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런 걸 추출이라고 한단다. 자, 얘는 추정입니다. 추정.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모집단을 몰라요. 모집단을 모르는 상태야. 내 말 이해했어요? 아니, 수능시험 봤어요. 한 60만 명이. 그날 저녁에 몇 명 막 물어보잖아. 사이트 통해서 조사를 하잖아. 나 몇 점 맞냐, 몇 점에 확인하잖아. 그럼 내가 뭘 얻은 거야? 표본을 얻은 거야. 야, 너 수업 몇 점 맞았어? 너 몇 점 맞았어? 확인한다. 실제 되냐는 몰라. 그러다 우리 뭐해? 저녁에 예측을 해. 1등급이 얼마일 것 같다.
평균이 얼마 나올 것 같다. 서울대 컷은 얼마쯤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지. 그게 딱 이 상황이야. 실제 얘를 알고 싶은데 아직 결과가 한참 있어야 나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 중에서 표본이 n개를 꺼내서 어떤 x바라는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x바 집단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럼 데이터가 생기겠지. 하지만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이 데이터를 내가 추출할 때는 다 했지. 모든 상황을 다 해봤잖아. 그 표가 막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x바에서 얼마씩 막 바뀌었잖아 이게. 애들을 어떻게 뽑아냈다 얘가 막 달라진다며. 그럼 이 속에 들어간 모든 값들이 다 조사를 다 해서 생기는 값들이겠지.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니지. 그럴 거면 다 했지 우리가. 그럴 거면 전부 다 조사해버렸지 차라리. 그냥 무작위로 100명한테 물어본 거야. 너 몇 점만 했어? 너 몇 점만 했어? 몇 점만 했어? 라고 해서 내가 1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아까 추출할 때는 100명씩 꺼내는 상황이었다면 모두 다 해봤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얘도 100명 꺼내고 쟤도 100명 꺼내고 할 때마다 x바가 막 달라진다며 아까. 그 x바 표를 구한 표가 이유가 뭐야 이게. 아까처럼 x바라는 표를 쓴 이유는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인 거야. 모든 것들이 변할 수가 있으니. 그럼 여기다 내가 x바를 쓸 때 아까 우리 예제를 들었지만 전부 다 쓰지 않았어 내가? 긁고 나서 얘를 계산한 거잖아. 그럼 지금은 그럴 거면 얘 점수한테 10,000명한테 무조건 전부 다 물어보겠다 차라리. 이걸 할 거면. 그러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 상황이 아니고 나한테는 x바가 딱 한 개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시험을 50만 명 수능 시험을 봤는데 50만 명 중에 100명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았어? 라고 해서 100명에 대한 데이터밖에 아닌 게 없어 지금 내가. 그럼 x바가 한 개 있는 거야. 한 개. 아니야? 이 x바라는 데이터 100명에 대한 데이터밖에 아닌 게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실제를 예측하고 싶어. 예측.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상황이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그럴 때 여기는 평균값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m이라고 쓸게요. 내 말 이해했나요? 나는 데이터가 100명치를 알고 있죠. 100명치 알고 있죠. 그럼 x바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그게 아니라 표본의 평균인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럼 100명에 대한 평균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x바라고 하는 건 아니 x1, x2 해가지고 다 더해서 내가 이 값을 n으로 쪼갠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게 평균 아니야? 이게 내 평균인 거지. 100명치밖에 아는 게 없어 내가 지금. 100명치를 다 더해서 나누기 n을 하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평균값 아니겠냐. 내 말 이해돼? 이걸 가지고 실제 평균 m값 전체 수능시험부 수학 평균값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못 듣지. 그럼 내가 신이야?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 평균이 얼마와 얼마 사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이런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 이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가 우리 뭐가 생겨요? 시그마가 생겨야지. 이 속에서 또 내 말 이해돼? 이 시그마와 이 x바라고 하는 표면 평균을 가지고 실제 n값을 예측하는데 몇 프로 맞을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봤어요. 수능시험 봤어요. 자, 내가 예측합니다. 야, 이번 수학시험 평균은 0에서 100 사이야. 100%겠네. 100%겠네, 그치? 예측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자, 내가 데이터 조사했어. 야, 평균이 이번에 35에서 38일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어. 무조건 맞을 수 없잖아. 내가 신도 아닌데. 틀릴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맞을 확률이 생기는 거야. 내 말 맞아? 그걸 신뢰도라고 하지. 믿을 수 있는 도, 측정도, 값. 믿을 수 있는 측정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x바를 가지고 여기는 m값을 예측할 때 m값이 크거나 같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나 같다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주어지면 95% 신뢰도입니다. 이 정도 값어치에 대해서 m을 예측해주면 95%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줘요. m값이 크거나 같다 실제 평균이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나 같다 x바 값이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범위를 주기에 99% 신뢰도가 있다고 예측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만약 정균포로 옮기게 되면 라지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표준으로 바뀌니까 그 값이 1.96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표준 정규분포에 라지 n 0,1제곱이라는 표준 정규분포에 한가운데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96을 찍고 이쪽에 1.96을 찍어서 이 넓이를 조사하면 이게 95%.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x 바라고 하는 값을 x 마이너스 m, x 바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해서 1.96을 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 숫자 때문에 95% 신뢰도한테 말이 생긴 거야. 이 범위에 들어있을 것 같다. 2.8 주면 2.8 여기 마이너스 2로 하면 이 넓이 값이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2.8 주면 99%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아닌 거지. 이걸 반대만 하면 오차야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뭐 하나를 오차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 조사를 해봤더니 뭐 표본 오차 얼마에 몇 프로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건 달라. 이거보다 간단하진 않아. 엄청난 복잡한 계산법이에요. 그런 통계적 예측치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측할 때 이게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럴 땐 이게 좋고 이럴 땐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 하나만 배우는 거 지금.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으면 통계학과를 가세요. 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대답 안 해? 할아버지도 아니고 노인 정도 아닌. 자 이때 이 값과 이 값 사이의 거리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얼마 범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m값은 x 바로부터 이만큼을 더했다 뺐다 사이에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야. 예측을. 그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를 내갔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몇 프로 예측할 때? 신뢰도 95%짜리 예측할 때. 이런 걸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양쪽 거리 99%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그러니 n이 커지면 똑같은 신뢰도라고 하더라도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은 작아집니다. 얘가 커지면. 왜냐? 당연히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에 정확해지겠죠. 근데 신뢰도는 유지를 시켰어요. 95%라고 유지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럼 n이 많아지면 요만큼이 당연히 작아집니다. 100명을 조사해서 거꾸로 100명을 조사해서 평균이
35에서부터 40 사이다 라고 예측한 결과보다는 33에서부터 42라고 저는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네. 내 말은 이게 내 말이 똑같은 백명록하면 네. 근데 거꾸로 말을 바꾼 거야. 뽑아보는 실내 그 표본 크기를 늘렸어. 네.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똑같은 신뢰도에도 줄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안 변하게 하면서 왜? 더 많이 좁혀졌으니까. 그런 의미야.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같은 99% 내에서. 그럼 얘랑 얘랑 어딜 따져야 돼? 여길 따져야 돼.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 숫자가 커져요. 그죠? 당연히 범위를 늘려야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러니 신뢰관이 커집니다. 이러니까. 예제 3번. 자,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판매는 수박 한 개의 무게는 정규표를 따른다. 아, 모집자는 얘기인가 보네. 그런데 정규표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모르겠대. 그냥 정규표를 따라가는데, 어느 농장에 수박 한 개의 무게는 항상 정규표를 따라간다. 전체가. 그런데 이 농장에서 재배 판매하는 수박 중에서 400개를 꺼냈다. 아, 이 400짜리인 표본 집단을 만들었나 보다. 누가? 내가 만들어서 무게를 조사해보니까 평균이 8점이 시그마가 0.8이 된다. 아, 이 X바라는 집단을 가져왔더니 X바가 얼마 나온 거야? 8점이 물어본 내가 시점이지. 시그마는 얼마? 0.8이라고 구해줬대. 얘를 모르겠어. 내가 400개 갖고 조사한 거야. 어떻게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거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까짓거 10만 개? 하면 되지. 그럼 얘가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다 하기 어려우니까 몇 개만 꺼내서 실제 내가 만든 농작물이 무게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자. 그래야 갖다 팔 때 뭐가 의미가 생기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기를 예측해보자. 어떻게? 95% 신뢰도로 실제 평균의 값을 예측해보자. 그럼 아까 150 있었잖아. 그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있어. 아, 1.96에 플러스 1.96이 95다. 아, 95% 쓸 때 1.96을 써라.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이럴 때가 있어. 라지 P, 라지 제 절대값 4거나 같아 3. 이 값이 0.99로 하라가 있어. 만약 이 식이 문제에 써 있으면 99% 신뢰를 쓸 때 2.58이 아닌 3로 하세요. 2.58은 산수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울겨 먹어놨어.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돼, 반드시. 때에 따라 이것도 여기가 2를 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밑에 다 써있다, 숫자는. 그럼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됐어요? 네. 자, 이럴 때 내가 여기다 m을 구출할 때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 m 그거 나갔다 x바 8.2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20 시그마 0.8 자, 그거 나갔다 8.2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답이라고. 여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더 이상 더이하도 없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만 더. 아까 내가 문제를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m, 실제 m 값은 크거나 같다 x 바로부터 마이너스 얼마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작거나 같다 x 바 더하기 얼마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했잖아요. 맞아? 원래로 따지면 이 시그마는 사실 여기 있는 문제처럼 여기 시그마여야 합니다. 내가 얘를 알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가끔 문제에 보면 여기 시그마가 주고 여기는 안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원래 여기 시그마가 추춘이면 변한 다음에 계속 되는 시그마는.
그럼 이 시그마가 원래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로 따지면. 하지만 추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정에서는 추출일 때는 이 시그마가 노트는 시그마로 바뀌어요. 하지만 추정에서는 여기 시그마나 여기 시그마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 나 잘 몰라요. 그렇대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대요. 나도 잘 모르겠다. 추정을 할 때는 추출할 때랑 추출 다른 거야. 추출이면 여기 시그마 나오면 여기 옮기면서 루트를 시그마를 고쳐야 돼. 하지만 추정에서는 여기 시그마가 나오든 여기 시그마가 나오든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동일시한다고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통계학과를 전공해서 물어보면 그런 식이 있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내 말 이해했나요? 아, 그러면 추정일 때는 이 시그마가 나오든 여기가 나오든 그냥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자. 추출일 때는 이 시그마가 루트의 시그마로 바뀌었다. 그것만 딱 알아놓자. 우리는 그런 거보다 써보면 되니까. 더 알고 싶으면 통계학과를 가시라고. 됐나요? 자, 이 모비올 얘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비율이야, 비율. 모자는 아까 얘기했던 어미부터 써서 전체 집단. 전체 우리 학교에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 0.00001 이라는 비율,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좀 다른가 봐, 애들이. 그냥 여기에 비율이 있어요. 그걸 스몰 p라고 쓸 거야. 확률값. 전체 모집단의 비율값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확률. 어떤 집단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애들을 모은 확률값이라고요. 아까처럼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집단이 있어요. 라지 엑스라는 집단이. 자, 우리 전체 제천에 있는 학생 전체 몇백 명 있다고 쳐. 한 100명 있다고 쳐. 100명. 그 중에서 안경 쓴 학생의 비율 스몰 p 0.7라고 하자. 그럼 이게 뭔 말인 거야? 전체 학생 중에서 안경 쓴 70%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해돼? 이 중에서 내가 몇 명을 꺼내겠다, 30명을 꺼내겠다 이렇게 무작위 추출하겠다. 그렇다면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표본 집단의 비율, 아니 뭐 내가 꺼내다 보면 안경을 다 쓰는 거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어떤 친구들은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막 섞여서 보니까 얘랑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걸 표본 비율을 쓰면서 피해라고 씁니다. 피를 쓰고 여기다가 약간 꺾여서 넣고 이걸 햇 모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모자. 욕할 뻔했어. 뭐라고 하면 피해? 이걸 표본 비율이라고 할 거야. 내 말 이해했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pH라고 하는 값이 다 달라지겠지. 꺼낼 때마다. 이해돼? 아니 내가 보건 추출을 합니다. 보건 추출을 몇천 명 있는 데서 다 꺼내고 너 나와 막 할 거란 말이야. 근데 1번도 2번 꺼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야 1번, 아니 1번, 뭐 1000번, 500번 막 꺼내. 숫자를 꺼내가지고 정말 저걸 안경 썼냐 안 썼냐 조사해보면 피 생기겠지. 내 말 이해되니?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과정은 독립시행의 과정이야. 그래 안 그래? 내가 N명을 꺼내서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N, P라는 상황에 따라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이 PL 값의 의미는 여기에 데이터 값이 뭐 라지를 써서 이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한다면 안경을 쓴 친구들의 숫자 값을 써야 돼 우리는.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그래 내가 라지 Y라고 할게. 배제하고 오케이? 배제하고 내가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 N명을 꺼내서. 너 안경 썼냐 안 썼냐 확인하고 싶어 전부 다. 잘 들어. 이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꺼내서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럼 N명한테 N명을 꺼냈어. 근데 걔가 안경을 쓴 확률은 P야. 이런 시행을 N번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이 기대값을 Y라고 하면 이 Y는 숫자야. 안경을 몇 명 썼냐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Y는 안경을 쓴 애들 숫자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0일 수도 있고 아무 없을 수도 있지. 5명일 수도 있어. 이해돼? 그럴 때 계산을 시키면 NP가 나오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냐고요? 그러면 실제 이 NP를 가지고서 우리는 P에 찾고 싶어. P에. P에서 뭐야? P에서 뭐야? 표본. 내가 꺼낸 애들 중에 몇 명이 안경 썼냐거든. 그럼 이게 N분의 P가 돼버려. N분의 라지 Y. 네. 전체 명수분의 안경 쓰는 숫자가 나온다고. 네. 그럼 내가 기대값 Ps를 물어봤다면 이 값인 거니까 P의 값을 해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된다고. 그러면 기대값 할 때 N은 앞으로 빨리 나온다며.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서 얘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P가 나온 거야. 이게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 자체도 하나의 뭐가 돼? 이산 확률 분포의 하나 특수한 상황인 거야. 이 말 이해돼? 이 말 이해했어? 그렇다면 아니 분산, PS의 분산을 보았어요. 실제 PS라고 하는 건 비율 얘기야. 내가 뽑은 친구들에 대해서 안경을 몇 명 쓴 비율 얘기라고 했지. 그런데 PS 자체가 이걸 하면서 전체 명수분의 안경 몇 명 썼냐의 의미지. 이해돼? 그 값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겠지. N분의 라지 Y. 그럼 N제곱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식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뭐야? NPQ 아니야? 그럼 N분의 PQ가 나온다. 물론 P는 나오지 않을 확률인 거죠. Q가 나오지 않아. 내가 Q라고 했잖아. 요 예제만 이해하면 표본 비율 다 끝나. 이건 추출인 거야, 그치? 추출인 거지? 얘도 추정과 추출이 있어. 비율 자체도. 모비율을 알고 있는 거라며.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N명을 꺼내가지고 크기가 N짜리를 꺼내서 표본의 비율을 X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X바 값은 내가 안경 쓴 애들 숫자라고 합시다. X라고 쓴지 X바라고 쓴 건 아까 얘기했던 평균치에 관한 숫자 얘기가 돼. 그럼 이 X바를 안경 쓴 애들 가정하자고.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러면 이 꺼내는 상황 자체가 바이노미얼 N, P 되는 거 아니냐, 독립시행. 아니, 내가 무작위로 한 명을 꺼냈어. 걔가 안경 쓴 확률은 P 아니야? 그치? 걔를 물은 그런 상황을 몇 번째 반복하는 거잖아. 몇 번? N번. 그러니까 뭐가 돼? 독립시행이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가는 분포, 이항분포를 우리 뭐라고 해? 이항분포라고 불러.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PH라고 하는 값은 표본의 비율이야. 표본 비율이 뭐냐 이거지. 내가 N명을 꺼냈어. 안경 몇 명 썼냐지. N분의 안경 숫자겠지. 그 값을 P분의 X 받았어 이렇게. 내 말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럼 여기서 X바라고 하는 건 여기 데이터지 이제. 숫자 몇 명 썼냐. 근데 X바라고 하는 건 안경 쓴 친구들의 숫자인 거지. 그러니 N분의 P분의 N분의지. N분의 라지 X 값이 P시겠지.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자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얘를 집어넣어서 N분의 라지 X 바가 되니까 N분의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값 자체가 NP 아니야 이거지. 그럼 NP를 집어넣으니 P 나온다. 아, 표본의 비율. 뭔 말이야? 표본을 막 확인해 보면 비율이 막 달라져. 얘도 10명 꺼내고 얘도 10명 꺼내고 막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비율 뿐이야 그냥. 아까는 평균 얘기고. 비율 갖고 해도 결국은 유지가 된다. 뭐라면 추출을 하면. 추출을 하면. 분산. PS에 대한 분산값 구해봐라. 라고 하다 보면 아니 이값 자체가 n분의 라지 x 바가 되는 거니까 이건 n제곱 나오고 라지 v의 x 바가 되지 않냐. 근데 이 값이 npq라고 배웠거든. 10원 운이 n분의 pq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디 써? 여기까지. 여기까지. 뭔 얘기야? 비율에 관한 추출 얘기야. 얘도 추정과 추출을 구분해야 돼. 아까도 추정과 추출 얘기한 거잖아. 아까 뭘 가지고 한 거야? 평균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서 추출 추정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비율 갖고 추정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비율에 관한 추출 얘기를 한 거야. 요 예제를 기억해버리라고.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야. 들어보면. 단 비율은 전체 명수분의 내가 뽑은 원하는 숫자의 명수겠지. 그걸 뭐라고 해 원래? 상대로수라고 하는 거야. 중1 때 배웠다. 맞아? 이해돼? 자 이번에 그 밑에 추정리. 여기는 추출입니다. 막 욕해내 사방에 새끼들이. 마찬가지야. 전체 우리나라에 안경 쓴 애들이 몇 프로인지 비율값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몰라요. 아니 뭐 아까처럼 말하자면 전부 다 조사해보면 되지.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n명을 꺼내서 크기가 n짜리인 x바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그럼 뭐가 생겨요? 피엣이 나와요. 아니 내가 진짜 100명이나 해봤어. 100명 조사해봤으니까 안경을 뭐 쓰는 몇 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분의 몇 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내가 이해했던 뭔 말인지? 이 피엣을 가지고서 실제 우리나라에 안경 쓴 애들 예측하고 싶은 거야. 됐니? 됐니?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공식에 이거 배운 공식에 실제 이 값이 모듈이 P짜리고 표본이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사실 N은 굉장히 많아야 돼. 내가 우리나라 예측하는데 5명 물어봤어. 안경 썼네? 5명 중에 3명. 아, 0.6만큼 있나 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N이 상당히 크다는 말은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우리는 문제 풀 때 원래 그게 키우면 숫자를 계산을 못하니까 아주 크진 않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만. 모듈이 P야. 내가 뭔 얘기한 거야? 이 얘기 아닌데? 이 얘기 아닌데? 여기 표본 집단 비율 P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이 P를 예측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모르니까 N명을 꺼내서 P햇을 찾아보겠다고. 그건 추정, 저건 추정 아니에요? 추정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추정. 뭐면 추정? 아가야, 여기까지는 추출인 거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게 추정이라고 지금. 얘를 알고 싶어. 야, 하자. 응? 하자, 얼른. 나 바쁘다. 피엣이라고 하는 값을 조사하겠지. 근데 이 피엣이 뭐냐고. N명 중에서 안경 쓴 애들이 몇 명이냐 이런 비율 아니야 지금. 이거에 갖고서 여기를 예측을 하자. 이해했어? 그럼 보면 문제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있어. 그럼 아까 우리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 이게 바이노미얼 M, P에서 따라가 이제. 얘밖에 안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얘를 갖고 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맞아? 그러다 보면 아니 얘 기대값 어떻게 돼?
np에 곱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는 n으로 나눠야지. 네. 그래야 비율이 나오지. n으로 나눠야 비율인 거야. 네. 그거 내 말 이해하니? 네. 안경 쓰는 몇 명이냐? 이거 곱해버리면 숫자가 나와. 그래 안 그래? 네요. 그걸 n으로 쪼개야지. 그래야 안경 쓰는 비율이 나오는 거야 지금. 비율을 갖고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예측한 상황이거든. 얘랑 다르지 지금. 아까 내가 얘를 아니까 이렇게 와서 예측을 준 거고 얘는 얘를 몰라. 그걸 가지고 얘를 알고 싶은 거고. 그럼 아까 우리 배운 공식에 뭐가 있었어? 아까 평균 추정할 때 실제 평균 m값은 크거나 같다. 여기에 x 바값에 마이너스 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그럼 여기도 만약에 작가를 갖다 x 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시작했잖아.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 x n값이랑 x 바는 뭘 가리켜? 평균치를 가리켜. 그잖아. 평균을 예측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평균값 예측이 아니지. 비율값 예측이 아니니까. 그럼 이때 이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고. 곱해서 구했잖아, 이제. 이 값을 내가 아니 이 값이 이 x 바라보는 건 사실 여기에 대한 평균값이었거든 아까. MP가 아니냐고. 근데 우리 그걸 나눠야 돼. 뭘로? P로. 아, N으로. 숫자를 나눠야지. 전체 명수로. 그래야 비율이 생기니까. 네. 그게 피엣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피엣이 들어가는 거야. 비율 예측이니까 지금. 그럼 여기는 1.96 유지돼야 한대. 되잖아. 이 안에가 루트 m보다 밑에 있는 분모고 이 안에가 루트 p의 큐엣이 뭐겠어? 시그마. 그게 시그마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비율 예측은 이렇게 한대요. 실제 모비율 P라고 하는 예측값은 크거나 같다. P에서부터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P의 Q의 작거나 같다 P의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P의 Q의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몇 프로짜리? 95%짜리. 아까는 지금 거의 유사해요. 단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비율값만. 실제 P값이 크거나 같다. P의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루트 P의 Q의 작거나 같다. P의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루트 P의 Q를 주면 이게 99%짜리 신뢰도에서 비율을 예측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똑같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추출과 추정이 있는 거야, 그치? 맞아? 네. 추출 속에 두 개가 있는 거야. 평균의 추출. 두 번째는 비율의 추출. 추정도 평균 추정이 있고 비율 추정이 있다. 아까 했던 예제만 잘 기억하라고요. 안경 쓴 애들은 비율. 그걸 예측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노미얼 n,p를 따라간다. 이 추정 파트는 기출 문제가 정말 몇 개 안 돼요. 많이 안 나왔습니다.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수능에. 그래서 이 비율 추정 문제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별로. 그러니 책에 있는 문제 몇 개 정도만 풀면 느낌을 잡으시면 된다고 얘기는. 아시겠나요? 예제 4번. 어느 도시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게 10%는 A 업체를 이용한다고 한다. 뭔 말이야?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이다. A 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100가구를 6으로 추출을 했다. 아, n이 100짜리인 X바라고 하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냈나 보구나. 그런데
추출했을 때 라지 업체의 인터넷 빠른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여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 X바가 크거나 같다 13 작거나 같다 16인 확률 구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X바는 여기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숫자라 표본 중에서 내가 원하는 10분의 1짜리 A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숫자 가구 수라고 느끼면 되니까 라지 X바가 13보다 크나 같고 작거나 같다 16짜리인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자, 문제 읽었어.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비율 내겠지? 네. 비율이야 딱 보니까 추정이야 추출이야? 추출이야. 왜? 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아까 배운 얘기에서 아 얘가 10분의 1짜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어떻게 된다? 바이노미얼 100, 10분의 1 따라간다. 이 말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그냥 못 푸니까 어떻게 해라? 정규 풀어 고쳐라. 그래서 라지 n 10, np 큐 3의 제곱 이렇게 따라가겠네. 근데 이 상황은 분명히 뭐에 대한 상황이야? 숫자에 대한 상황인 거지. 가구 몇 가구 보고 있냐에 대한. 그걸 알아야 돼. 비율에 대한 얘기냐, 숫자에 대한 얘기냐, 뭐에 대한 얘기냐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이 정균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한가운데가 10짜리가 되고 13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이거 구하면 답인가요? 네. 내 말 이해했나요? 어찌 보면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비율 같지도 않아요. 느낌이. 그죠? 비율 같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 배웠던 독립주행의 이항분포 같은 거지. 계산 다 나오겠지.